머릿말 최고의 심리 이야기 조선 왕실 이야기. 사극은 드라마 소재로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조선 왕실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방영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드라마로 만들기에 적합하다는 것이겠죠.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으로 보자면 짧게는 100년, 길게는 60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시대인데, 그 이유는 조선 왕실의 이야기나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나 모두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대가 많이 흘러서 그때와 비교했을 때 입는 옷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달라졌으며 사는 집도 너무나 다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사용하는 언어, 어휘도 상당히 달라졌고 글자도 달라졌습니다. 탈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 외에도 다른 것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자신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쟁자를 보면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중요한 사건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성을 만나면 쉽게 사랑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배반에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심리학자들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역사와 심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책들을 보면 이러한 심리적인 관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역사학자들은 주로 심리 외적 요인들, 국제정세, 국내 정치 상황, 이념의 차이 등만 설명합니다. 간혹 심리적인 설명을 곁들이기도 하지만 아주 제한적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용감하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조선 역사라고 하면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전문가가 많을 정도가 아닙니까? 역사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본전도 못 건질 것 같아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역사를 기술하고 심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정사나 야사, 그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한 역사 기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는 후대 왕의 평가에 의하여 자료가 선별되기 쉽고 야사는 그 근거조차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사와 야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쓴 책을 보아도 정사와 야사에 두는 비중은 학자들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 가면서 비교적 공통된 부분들을 자료로 삼았으며 때로는 심리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자료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역사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시다가 자신의 관점과 다른 이야기가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의 전작인 누다심의 심리학 블로그가 세계사를 심리학으로 푼 것이라면 이 책은 조선 왕실의 이야기를 심리학으로 푼 것입니다. 누다심의 심리학 블로그는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기 때문에 역사와 심리 이야기를 구분해서 쉽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역사와 심리 이야기를 하나로 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이 책은 심리책으로 보일 것이나 어떤 이들에게는 역사책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역사적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심리학 책으로, 심리적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역사책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산림출판사의 강시모 선생님,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해주신 정은선님, 무엇보다 부족한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입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이 강현식